자, 이번 시간에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류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성질은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 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물질별 인화점 그리고 연소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품명별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 예를 들면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들을 인화점으로 분류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 품명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나오는 동식물유류 같은 경우는 요득값에 대한 정의하고 분류 기준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위험 등급 1등급군에 해당하는 특수인화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 거기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자, 발화점.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자, 그 다음에 또 인화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또는이 되겠죠. 또는. 자,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로서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울 때는요, 발인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점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B점 40도씨 이하. 이게 바로 특수인화물로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디이아산, 이렇게 암기하시죠. 자, D는 디에틸 에테르를 말하는 것이고 C2H5O에 C2H5, 에틸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디에틸 에테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인화점이나 연소 범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디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서 40메시 구리망, 40메시 구리망에다가 넣어둔다. 40메시 구리망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과산화물의 검출 같은 경우에는 10% 요드와 칼륨 용액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CS2라고 해서 이 경우에 시험 많이 나오는 거는 물 속에 저장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무겁죠. 그래서 물 속에 저장하는 것이고, 요 연소 반응식하고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는 CH3CHO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경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점 뭐냐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나 구리나 수은 또는 합금으로 된 취급 설비는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는 피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불활성 가스나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 장치를 이용해서 저장 온도를 B점 이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B점 이하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CH3CHO, CH2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구리나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수은은 그 밖에 합금과 중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는 피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료 피해야 될 점은 산화프로필렌하고 아세트알데히드,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 지정 수량 당연히 5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등급군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제1석유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 자, 이 두 가지가 2등급군에 해당하는 건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석유류는 인화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 21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 액체하고 그리고 수용성 액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이 200리터, 수용성이 400리터가 되겠습니다. 같은 위험 등급군이기 때문에 알코올류는 수용성이죠. 그래서 400리터 지정 수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보시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1석유류에는 비수용성은 가벤톨시콜 메초초이고 수용성은 아피아의시, 이렇게 지금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자, 가솔린 C5에서 C9의 포화, 불포화 탄화수를 말하는 것이고,
벤젠의 경우 C6, H6 뭐 등등등 또는 톨루엔, 시클로헥산, 콜로디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아세톤. 여기서는 이제 그 아세톤이 있을 수 있고요. CH3, CO, CH3.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수용성 액체하고 수용성 액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수용성 액체 가벤톨시콜 메초초이, 가솔린, 벤젠, 톨루엔, 시클로헥산, 콜로디온, 메틸에틸 케톤, 초산메틸, 초산에틸, 의산에틸. 그리고 수용성 액체는 아세톤, 피리딘, 아크롤레인, 의산메틸, 시아나소. 각각에 대한 화학식, 인화점, 연소 범위, 요 암기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그다음에 알코올류 하게 되면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 하나에서 3개까지 포화 일가 알코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CnHen 플러스 2라고 하는 알칸 있죠, 알칸. 자, 알칸이라고 하는 요 물질들. 자, N 값이 1일 때 CH4가 되고 N가 2가 될 때 C2H6가 되고 N이 3이 될 때 C3H8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알코올류는 탄소 하나 3개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메탄, 에탄, 프로판에서 유도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CnH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알킬. 자, 여기서 ANE가 YL로 바뀌는 이런 경우, 그래서 CH4는 CH3하고 C2H6는 C2H5, 이 경우는 C3H7이 될 거고요. 이름은 여기가 메탄이 되는 건데 AN이 끝났으니까 자, 여기는 에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NE가 전부 다 AL로 바뀌는 거니까 메틸, 그 다음에 에틸, 그리고 프로필. 자, 여기에 만약에 OH가 붙는다고 하면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OH가 하나 붙는 그냥 노르말 프로필 알코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탄소에 OH가 붙을 수 있는 여기에 붙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OH가 하나니까 일가 알코올이 되는 거고 4군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각각의 인화점과 연소 범위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이석유류 한번 볼까요? 자, 이석유류 같은 경우도 역시 비수용성 액체하고 수용성 액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비수용성 액체는 지정수량이 1000리터고 수용성 액체는 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점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비수용성 같은 경우는 등경, 테스크클, 장부, 아락, 그다음에 수용성은 포처, 히아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삼석유류. 삼석유류도 역시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비수용성은 2000리터, 그 다음에 수용성은 4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석유류가 인화점이 21도 미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미만, 그리고 삼석유류는 70도에서 200도씨 미만에 있는 것들은 바로 삼석유류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둬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수용성 액체에서 에틸렌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이라는 게 나와요. 자, C2H4OH2 이렇게 화학식을 써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옮겨서 써볼게요. C3H5OH3 이렇게 되는 게 글리세린이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우는 에탄이라고 하는 탄화수소에서 수소 2개 대신에 OH 2개가 치환된 경우고요. 보세요. C2니까 이렇게 되고 요건 수소가 4개고 OH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프로판이라고 하는 포화탄화수소에서 수소 3개 대신에 OH가 3개가 치환된 경우,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OH 하나 있으니까 일가 알코올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개니까 이가 알코올 되는 거고 여기는 3개가 되니까 3가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가 알코올로서 또는 3가 알코올로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가 알코올은 에틸렌글리콜이고 3가 알코올은 글리세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에틸렌글리콜 같은 경우 이가 알코올로서 뭐 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건 잘 녹고 사이화탄소나 이氧화탄소는 잘 녹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에틸렌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이 몇 가 알코올인지 인화점은 얼마인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석유류 한번 볼까요? 사석유류. 자, 사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사석유류가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아둬야 돼요. 자, 제4석유류. 자, 아까 3석유류가 70도 이상 200도 미만이라고 했는데 제4석유류는 인하점이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중에 기억해도 될 점은 기어유, 실린더유 정도.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유류 마지막인데요. 동식물유류. 물론 이 사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비수용성과 수용성 구분 없이 지정 수량은 다 6,000리터가 되겠고요. 동식물유류의 지정 수량은 10,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250도 미만인 것을 동식물유류로 보는데 이 경우는 요오드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오드 값의 정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오드 값이란 무엇이냐?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돼요. 자, 건성류, 그 다음에 반건성류, 그리고 불건성류가 되겠습니다. 이 요오드 값의 경우에는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포화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요오드 값이 증가하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결국 요오드 값의 수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성류 같은 경우는 요오드 값이 130 이상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그다음에 불건성류는 100 이하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각각에 따르는 기름의 종류까지 같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건성류는 아마인류,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 동정해 맨 앞 글자에 있는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반건성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참기름, 옥수수기름, 청어기름, 채종류, 면실류, 콩기름, 쌀교유 같은 것들이 있고 불건성류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동백기름 맨 앞 글자 가지고 좀 암기를 하시고요. 각각의 기름들이 건성류인지 반건성류인지 불건성류인지를 반드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사료위험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사료위험물들의 공통성질을 좀 볼까요? 공통성질을 살펴보시면 일단 인화되기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착화온도가 낮은 거. 자,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좀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는 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물보다 가볍죠? 물보다 가볍죠. 다 물에 뜨는 물질들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물에 녹기도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료위험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휘발유는 인화되기 매우 쉽다. 휘발유는 착화온도가 낮기 때문에 위험하다. 휘발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휘발유는 물보다 가볍고 휘발유는 물에 녹기 어렵다. 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료위험물 화재 특성인데 자, 아시다시피 사료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빠르고 그다음에 증발 연소라기 때문에 불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풍화의 화재에도 좀 불이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료위험물의 전체적인 소화 방법. 당연히 이 경우에는 물로 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질식 소화인데 질식 소화가 우선이고요. 폼 같은 걸로 질식 소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개상의 주수 소화. 그냥 직사 주수가 아니라 안개상의 주수 소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인화성 액체나 특수인화물 또는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